국회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시에 예정된 일정이 있었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낮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죠.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야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1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3시쯤 임종석 실장이 강효상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남북 문제에 한정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국내 정치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수차례 요청을 하셨고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회담을 하는 것은 1938년 9월에 민헨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담 후에 남북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8번에 걸친 3대 8번에 걸친 국회 거짓말을 한 정권이 이번 9번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 첫째 북핵을 일괄 폐지하는 정상회담을 해달라.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핵 동결 후에 폐기 절차로 가는 단계적 폐기로는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완되어 가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대통령께서 취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 완전 북폐기까지 제재 완화는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철회해달라. 헌법이라는 것은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 책을 보면 제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 헌법이다.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헌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로 개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 독재 정권이다. 개헌 발의를 철회를 해주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연례개헌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김기식 금융위원장은 일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 정치보복은 MB까지 구속됐으니까 이젠 그만해 줬으면 한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대통령 잡아였고 수석비서관 잡아였고 비서관 잡아였고 행정관 잡아였고 장관 잡아였고 차관 잡아였고 이런 식으로 싹쓸이한 정권이 있었느냐. 그게 국민이 납득한다고 보느냐. 또 박근혜 재판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보더라도 뇌물 사건인데 추징금이 0원이었다. 추징금이 0원인 뇌물 사건을 본 일이 있느냐. 나이가 66인데 24년 살면 90이다. 그럼 죽어서 나오란 말이냐. 그게 상식에 맞는 판결이라고 보느냐. MB 관련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잡아였으면 됐다. 가족 잡아였고 아들 잡아였고 거기다가 형 잡아였고 부인 잡아였고 꼭 그렇게 해야 오르냐. 이젠 그만해도 됐다. 1년 동안 우리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눈 뜨고 나면 한 사람 잡혀가고 눈 뜨고 나면 한 사람 잡혀가고 1년을 했지 않느냐. 이젠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방선거 중립 요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탄핵으로 제소를 된 일이 있다. 지방선거를 엄중히 중립적으로 대통령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지방 출장 좀 삼가시고 선거관이라고 오해받을 짓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는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는 해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요청에 대해서 적답은 없었지만은 제가 받은 느낌은 김기식 원장은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난 그래. 현장에서는 그래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가만히 있어. 네. 하나씩만 합시다. 예, 하나만 드릴게요. 김기식 원장을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느꼈다면 그 느낌을 다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고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낮 임명 2시 차례라고.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가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6가지 정도의 큰 항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는 해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홍 대표가 좀 전에 말하기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받은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을 집에 보내는 걸로 마음을 정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홍 예. 대표의 지금 그 입장은 본인이 느낀 바로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않은 모양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홍 대표의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맞아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문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김기식 원장의 거치 문제가 핵심 남북 이 그 정치 쟁점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먼저 야당 대표에게 뭡니까 회담을 요청했다는 그 자체는 김기식 원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청을 들어서 뭔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회담에 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이 곧 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달라. 그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건 홍준표 대표가 전한 내용이고 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뭐 관련 좀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노 기자. 네, 청와대에서는 그 자리에 배석을 했던 한병도 정무수석이 조금 전에 같은 시간에 5시에 동시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일단 이제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이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좀 협력해달라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홍준표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청와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 대표가 여러 가지 뭐 김기식 원장의 해임이라든지 홍정표 경제수석 해임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는데 예. 홍 대표가 제기한 국내 현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주로 경청을 했다. 그리고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냥 사임 요구를 듣기만 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강 기자가 좀 아까 좀 지금 계속 좀 올라오는 속보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뭐 좀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뭐 다들 이제 일단 정리를 해드렸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수사 내용을 거론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 전 1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추징금이 명원인 뇌물죄가 어딨느냐, 그리고 이제 60이 넘었는데 23년형을 선고받으면 뭐 죽어서 나오라는 것이냐라면서 상당히 보수 민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오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의원총회장을 방문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요구했던 1대1 단독 회담이 성사됐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지도력, 그런 당내 지도력을 다시 한번 좀 세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오늘 단독 회담 소식을 저희가 속보성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남북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8번에 걸친 3대 8번에 걸친 국회 거짓말을 한 정권이 이번 9번째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 첫째, 북핵을 일괄 폐지하는 정상회담을 해달라.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핵 동결 후에 폐기 절차로 가는 단계적 폐기로는 동결. 우리 헌정사의 대부분 독재 정권이다. 개헌 발의를 철회를 해주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연내 개헌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김기식 금융위원장은 일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네 번째, 정치보복은 MB까지 구속됐으니까 이젠 그만해 줬으면 한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대통령 잡아였고 수석비서관 잡아였고 비서관 잡아였고 행정관 잡아였고 장관 잡아였고 차관 잡아였고
이런 식으로 싹쓸이한 정권이 있었느냐? 그게 국민이 처음 전화를 했을 때는 남북 문제에 한정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국내 정치 문제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1시간 20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수차례 요청을 하셨고,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회담을 하는 것은 1938년 9월에 민헨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담 후에 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완되어 가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대통령께서 취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 완전 북폐기까지 제재 완화는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철회해달라. 헌법이라는 것은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 책을 보면 제정치 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 헌법이다.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헌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로 개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국회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시에 예정된 일정이 있었죠. 홍준표 대표가 오늘 낮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도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죠.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야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1야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 3시쯤 임종석 실장이 강효상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화가 왔길래